제4대 국왕 세종, 그의 재위 기간 중 가장 큰 승부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의 운명을 건 25년간의 세제전쟁, 바로 공법 제정의 드라마틱한 서사입니다. 훈민정음보다도 치열했던 이 여정은 1427년부터 144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위대한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물론 훈민정음 창제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놀라운 업적이었죠. 하지만 당시 정치인 세종이 마주했던 가장 거대한 적은 바로 불공정한 세금이었습니다. 1427년부터 1444년까지 무려 25년간 이어진 공법 논쟁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리의 주관에 의존하는 인치의 관습을 깨고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법치를 세우려는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세제 전쟁의 서막은 다펌손실법이라는 부패의 사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지방관이 직접 농사를 답사하여 풍년과 흉년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을 했지만 지방관의 다펌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습니다. 뇌물을 받은 지방관은 풍년을 조작하여 세금을 감해주었고 이는 백성들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뇌물이 없으면 흉년임에도 과세가 되어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풍흉을 판단하는 권한이 지방관에게 독점되어 뇌물 유무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적 부패가 백성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었던 것이죠. 제일 막 세종의 선제 공격과 기득권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1427년 세종은 매년 풍흉을 조사하는 폐단을 없애고 일결당 10두로 고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제안합니다. 모든 토지의 연평균 수확량을 기준으로 10두 정액세를 도입하여 관리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이 제안은 기득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조종의 법을 고칠 수 없다는 명분 뒤에 지방관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반대했습니다. 조정의 논의가 벽에 부딪히자 세종은 1430년 전무후무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당시 인구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17만 2,806명이 이 역사적인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문맹인 백성들에게는 관리들이 직접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투표를 받는 사실상의 직접 민주주의 실험을 단행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민심은 57.1%의 찬성으로 과반수가 세종의 안에 찬성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인 군주였다면 백성의 뜻이라며 밀어붙였을 법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멈췄습니다. 데이터를 지역별로 뜯어보았을 때 치명적인 모순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이면에는 이익과 생존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 즉 비옥한 토지를 가진 지역에서는 10두 정액세가 곧 감세 혜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다수가 찬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북부 지역, 척박한 토지를 가진 곳에서는 10두 정액세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기에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회한 정치가 황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세종이 효율성, 부패 방지, 시스템 확립을 추구했던 반면 황희는 하지만 세종은 반대파를 숙청하는 대신 반대파의 수장인 황희를 개혁 전담 기구인 공법상정소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경이 우려하는 바를 해결할 대안을 경이 직접 만들어보라. 핵심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반대 세력을 시스템 내부로 편입시키고 둘째, 비판자에게 대안 제시의 의무를 부여하며 셋째, 사회적 합의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1436년 설치된 공법상정소에는 황해 영의정을 필두로 맹사성 등 주요 관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436년부터 1441년까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시범 실시된 결과 일결 10두의 획일적 적용은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토질이 나쁜 곳에서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이 땅을 버리고 유랑민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상소가 빗발치고 관료들의 태업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1441년 세종은 원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했고 개혁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혁의 좌초 위기 속에서 세종은 다시 한번 끈기를 발휘합니다. 토지의 질과 그 해의 작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관리의 개입을 막을 수학적 모델을 만들라. 이는 정액세 세종의 원안과 탄력세 황희의 우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매트릭스였습니다. 인간의 자의성을 배제한 데이터 기반의 조세 산출 공식, 토지의 질을 나타내는 전분과 풍융 등급을 나타내는 연분을 통해 자동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대타협의 매트릭스,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입니다.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고 그 해의 풍융 등급을 9단계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세액을 정교하게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 토지라도 흉년에 따라 20도에서 4도까지 세금이 달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이적동세, 즉 면적이 달라도 세금은 같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척박한 땅은 더 넓은 면적을 경작해야 일결로 인정함으로써 생산성 차이를 수학적으로 보정했습니다. 이러한 대타협을 통해 1444년 마침내 공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남부 지역은 공정한 체계를 환영하며 더 이상 이익에 대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북부 지역은 최저 세율 사두를 보장받아 생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관리의 부정을 방지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황희를 비롯한 반대파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는데 최저 세율이 사두로 획기적으로 낮아져 흉년시 빈민의 생존권이라는 황희의 우려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5년의 기다림이 남긴 유산은 바로 수계 민주주의였습니다. 1427년 제안부터 1430년 국민투표, 1436년 TFT 설치를 거쳐 1444년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세종은 왕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 쉬운 길 대신 끝까지 설득하고 타협하여 시스템의 합리성을 구축하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공법은 이후 조선의 기본 세법인 경국대전으로 정착되어 수백 년간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25년 세제전쟁은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조건을 보여줍니다. 첫째, 직관이 아닌 데이터 17만 명의 여론조사로 정책을 수립하는 증거 기반 에버던스-베이스드 의사결정. 둘째, 반대자를 제거하지 않고 파트너로 삼는 통합 인터그레이션. 셋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될 때까지 인내하고 수기하는 인내심 페이션스. 결국 공정함은 속도가 아니라 치열한 고민과 합의의 과정에서 탄생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